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오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췌장암이었는데 이미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볼 생각에 설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예상보다도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비며 치료비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있긴 했는데 문제는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험금 수익자를 아들로 바꿔놨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보험금이 나오자마자 모든 돈이 빚 갚는 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닥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한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이가 50 후반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정수기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낯선 사람들한테 정수기를 팔아야 하는데 성격상 영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거절당하는 일도 많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성과가 없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위가 도움을 줬어요. 사위 회사에 정수기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사위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50여 명 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였어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사위가 거기서 제품 개발팀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를 여러 대 설치하게 되니까 제법 괜찮은 수입이 됐어요. 사위가 정말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수기 설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사위 회사에 가서 필터 교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위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직원들도 저를 잘 대해줬어요.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행복해했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사위가 회의실에서 어떤 여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포옹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모습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숨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사위였어요. 그 여자는 사위 회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였는데 사위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회사 일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도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하늘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딸이 마침 임신 9개월 차였어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조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딸이 평생을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작은 카메라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샀어요. 정수기 안쪽에 몰래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정수기 점검일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정수기가 회의실 바로 옆에 있어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정수기 청소하는 줄 알았나 봐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제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위와 회의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사 기밀에 관한 얘기들이었거든요. 신제품 개발 일정이며 제품 사양이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사위 회사 경쟁사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카메라에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자기 회사 신제품 정보를 사위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제품을 먼저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산업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도 불륜이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 여자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사에서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사위와는 어떤 전시회에서 만나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 교환 차원에서 만났다가 점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둘 다 기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로 발전한 거죠. 게다가 회사 기밀까지 주고받으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딸한테 바로 얘기하자니 아직 출산 전이라 걱정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위 회사 경쟁사에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산업 스파이 행위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쟁사 이름은 대한전자라는 곳이었어요. 사위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는데 같은 분야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대한전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한전자 사장님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가 가져간 영상을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자기 회사 직원이 경쟁사에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 회사에서 자신들의 신제품을 카피해서 먼저 출시하려고 한다는 계획도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대한전자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의했어요. 저는 그 사장님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위가 카피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대한전자에서 원래 신제품을 먼저 출시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위 회사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했는데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동시에 사위와 김미영의 부정행위도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대한전자의 신제품 출시 예정일은 3달 후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일정을 앞당겨서 한 달 후로 출시 날짜를 변경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회사 전 직원이 야근을 하면서 준비를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서 사위 회사의 개발 진행 상황을 대한전자 쪽에 알려줬어요. 마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견뎠어요. 한편으로는 김미영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도 기혼자였더라고요. 남편이 있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위와 만날 때는 결혼 반지도 빼고 오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자기 회사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제 딸까지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여자 때문에 딸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드디어 대한전자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혁신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거든요. 사위 회사에서는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대한전자가 먼저 출시해버리니까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카메라 영상으로 봤는데 사위와 직원들이 급하게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메라 영상을 보니까 사위와 김미영이 급하게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대한전자가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선점해버렸으니까 비슷한 제품을 나중에 내봐야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위 회사는 개발하던 제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몇 달 동안 투입한 개발비가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그 과정에서 사위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지금까지 투입한 연구 개발비가 모두 물거품이 된 거죠. 회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위도 책임을 지고 팀장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월급도 대폭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한편 대한전자에서는 김미영을 해고했어요.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발각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어요. 몇억 원대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딸은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남편인 사위가 요즘 들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산후조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직 약한 상태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저는 딸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사위의 불륜 사실과 회사에서 벌인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면서 부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딸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딸은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속고 살 수는 없잖아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을 거라고 믿었어요. 딸은 결국 사위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준비한 불륜 증거들이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사위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했어요. 변호사 선생님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위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도 당연히 딸이 가져왔어요. 사위는 면접 교섭권만 가지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만 남은 거죠. 김미영은 결국 자기 남편한테도 모든 사실이 들통났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김미영은 아이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직장도 잃고 거액의 손해배상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으니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봐요. 한때는 젊고 예쁘고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는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딸의 불행까지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딸은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위와 김미영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했을 테고요. 비록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현재 딸은 아이와 함께 저와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손주와 함께 지내는 것도 즐겁고 딸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뻐요. 정숙이 코디 일도 계속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지만 셋이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사위는 가끔 아이를 보러 와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사위를 보면 복잡한 심정이에요. 한때는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손주의 아버지이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더 큰 상처를 받을 바에야 빨리 알아서 대처하는 게 나았다고 봐요.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딸도 이제는 더 강해졌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딸과 손주를 잘 돌보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숙이 코디 일도 계속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남편 없이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강한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정숙이 코디 일을 하면서 영업 노하우를 많이 쌓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겠고요. 손주도 크면서 점점 말도 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이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특히 손주를 볼 때면 남편도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아쉬워요.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딸과 손주를 잘 지켜냈다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남편도 사위의 배신에 대해서는 화를 내셨겠지만 제가 현명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혼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요. 역시 나쁜 남자와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위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에요.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대해요. 한번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김미영은 그 후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손해배상금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업계에서 소문이 다 났거든요.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보기에 안쓰럽긴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대한전자 사장님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제가 도움을 준 덕분에 회사가 큰 위기를 넘겼다면서 항상 고마워하세요. 가끔 회사 행사에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주세요.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을 함께 해주셨거든요. 정숙이 코디 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영업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고객들과는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일이 수월해요.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월 수입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손주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딸이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직장을 구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고 해요. 저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돌보는 일을 맡기로 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남편과 함께 키웠던 제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쁨도 느껴요. 특히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 자신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딸의 불행까지 겪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걱정거리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 텐데 딸과 손주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켜보고 싶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길이 보였어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딸은 지금도 사위에게 속고 살았을 거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됐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올바른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어요. 앞으로 저는 딸과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